중요한 정리를 하나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별 표시해놓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학교 시험에서도 증명하고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함수 f가 미분이 가능하면 f는 a에서 연속이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 주의할 점은 이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되는데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 반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들었던 이 예문이 반례가 돼요. 얘는 여기다 그렸던 것처럼 원점에서 연속이 돼요. V점으로 꺾이는 그래프예요. 연속은 되는데 원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연속이 미분 가능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는 것을 곧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을 보장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반례를 들을 때는 이걸 들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한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왜 그 점에서 연속이라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연속을 조사할 때 한 점에서 함수값하고 극한값을 구하고 함수값하고 극한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연속이라는 걸 확인했었는데, 이제 더 쉽게 미분 가능성만 조사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죠. 학교 시험에도 증명하고 많이 나오니까 잘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한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f가 x =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가정했거든요. 가능하므로 그러면은 리미트 다음 같은 말을 쓸 수 있죠. x가 a에 가까워질 때 미분 개수의 기호표기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잖아요. 이걸 써보도록 하죠. 자, a라는 한 점에서의 평균 변화의 극한이 존재할 때 이것을 우리는 f'a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즉 미분이 가능하므로 f'a가 이것이 존재합니다.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이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x는 a가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이제 x가 a가 아닐 때입니다. x가 a가 아닐 때 우리는 fx-fa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x가 a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x-a분의 fx-fa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x-a를 곱하면 이거 서로 소거돼요. 좌우변이 똑같습니다. 나눗셈이 아니었던 건 나눗셈을 하려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붙였거든요.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이므로 이 식의 양변에다 리미트를 취해보도록 하죠. 두 식이 같으면 극한을 취해도 같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fa를 계산합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a분의 fx-fa 곱 x-a인데요. 만약에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극한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로부터 각각의 극한의 곱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앞에 거의 극한이 존재할까 하고 봤더니 이렇게 극한 취한 것이 바로 여기 있군요. 그리고 얘의 극한은 직관에서 바로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니까 극한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x-a분의 fx-fa와 곱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같이 됐습니다. 얘의 극한이 f'a가 됐고요.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게 일정한 상수값 범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무한대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얘는 극한값이 x가 a로 갈 때 0으로 가죠. 무한소 곱하기 유한 확정된 상수값, 그럼 당연히 무한소죠. 확인해 보니까 이 두 함수의 차의 극한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둘 사이의 간격이 거의 같아진 0이라는 얘기예요. 둘 사이의 간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말을 바꾸면은 극한을 취했을 때 얘가 점차 이 fa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정말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미트 x가 하나 더 써볼까요? 따라서 우리는 함수 fx를 형식적으로 썼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fx-fa 플러스 fa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의 양변에다 극한을 취해보세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두 식이 같으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극한을 취해도 같습니다. fx-fa 플러스 fa가 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따로따로 극한을 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fx-fa 극한이 0이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얘 극한이 존재합니다. 뒤에는 극한의 0을 받지 않으니까 이거 자체가 나오죠. 그래서 합에 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합과 같다는 성질로부터
얘는 그대로 FA가 됐습니다. 상수니까 리미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앞에 거는 극한이 0이었으니까 0 더하기 FA가 될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FA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앞에서 배웠던 연속의 정의에 해당되죠. 함수값이 존재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극한이 함수값하고 일치한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함수 fx는 분명히 x = a에서 연속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다면 당연히 함수는 그 정역 안에서 연속함수가 맞다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이 명제의 역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연속이 미분 가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분이 가능하다면 연속이 맞다는 것을 직접 우리가 다 증명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미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함수가 언제 미분이 불가능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배웠던 x의 절대값 그래프는 분명히 원점에서 연속은 됐지만 원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언제 어떨 때 나타날까 하고 봤더니 앞서 했던 x의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뾰족한 첨점이 생기죠. 이렇게 뾰족한 점을 첨점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첨점이 생기는 그래프는 그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앞서 다뤘던 예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번은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배웠던 정리가 뭐예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는 것을 배웠고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명제가 참이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 대우 명제는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같은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그 함수는 그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첨점이 생기는 경우, 두 번째 그 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직접선을 갖는 경우입니다. 수직접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예문을 들면은요, fx가 세제곱권 x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그래프는 원점에 가까워질수록 접선이 세워져 있게 돼요. 자, 수직 접선이 나온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일정한 상수값이 나온다는 얘기일 때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수가 돼야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얘가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무한대는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직 접선을 갖게 되는 경우는 그때는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게 존재할 때 미분 가능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무한대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함수는 그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호 표기를 또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차도함수 또는 고계도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고차, 고계 그냥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죠. 우리는 앞서 다뤘던 라이프니츠 기호 표기에서 dy dx 한 번 미분한 것을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또 미분합니다라는 것을 d가 두 번 있다 해서 제곱 이렇게 붙일 것이고 dx가 두 번 있다 해서 이렇게 오른쪽 위에다 제곱을 붙여서 표현하기로 약속하고 이것을 2차 도함수 또는 2계 도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2차 또는 2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논리로 한다면 뭐 3개, 3차 뭐 같이 또 혼용해서 쓸게요. 3번 미분하고 4번 미분한 것도 가능하겠죠. 예, 가능합니다. 우선 간단한 예문부터 먼저 살펴본 뒤에 더 많이 미분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6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F'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F'이라는 것은 요 기호, 똑같은 기호예요. 이 dy dx를 F'이라 썼다면 그걸 한 번 더 미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호와 동일한 기호로서 우리는 이런 기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이 두 번 붙어 있으면 두 번 미분했다는 뜻에서 2차 도함수 또는 2계 도함수라 말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 앞에서 했던 예문이거든요. 앞에서 했던 예문으로서 이거 3x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 윤곽도 원래 함수는 이거였고 도함수는 이거였다고 했을 때 설명했던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는 F'이 이미 앞에 예문에서 구했었으니까 F2'을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2'은 말 그대로 F'의 변화율이잖아요. F'이라는 함수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이라는 함수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정의대로 똑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분의 f'이라는 함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하니까 3x 플러스 h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분자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분자를 다 전개해서 보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3x의 제곱, 3x의 제곱이고 플러스 2, 3은 6, xh가 될 것이고 h의 제곱이 3배, 3h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1이 되네요. 마이너스면서 플러스가 됐습니다. 자, 3x의 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지워졌습니다. 남는 건 분자가 두 개항만 남아있고요. h로 나눠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계산하니까 6x, 이렇게 계산하면 3h와 같이 됐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이건 제로로 가고 얘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6x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F2'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와 같이 그려졌고요. 6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원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아주 가파른 이런 직선이군요. 이것이 F2'의 그래프입니다. F, F', F2'의 그래프고요. 우리 교재에 보면 이 세 개의 그래프를 같은 평면 위에다 저자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고개도함수라고 불려지는 것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고차도함수 또는 고개도함수의 개념을 물리학적인 개념에서 관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앞절에서도 속도라는 개념과 그리고 우리가 순간속도, 평균속도라는 용어를 공부했었는데, 자, 이제 2차도함수 또는 2계도함수는 우리가 가속도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앞 시간에는 S=FT로 놨던 것을 그냥 간단하게 ST라 써 있습니다. 직선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함수를 했을 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바로 속도였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우리는 앞전에서 했었어요. 이번에는 이 vt를 다시 한번 t에 대해서 또 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S'을 다시 한번 프라임에 계산한 거니까 2'이죠. 두 번 미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위치 함수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 또는 속도 함수를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것을 앞으로 acceleration의 약자를 써서 a를 써서 가속도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물리적 현상에서 속도, 가속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다룰 수 있던 것처럼 이제 한 번 더 미분한 것은 이렇게 미분하는 것을 우리는 3차도 함수 또는 3계도 함수라 얘기를 할 것이고 보통 물리학에서는 속도, 가속도 그리고 우리는 여기 3차도 함수를 저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도의 변화를 보는 거고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고차도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n계도 함수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자, n계도 함수를 만들 때 여기 보다시피 가로 안에 숫자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고 라이프니츠 기호는 그냥 그대로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세 번 미분할 때는 이렇게 프라임 기호를 붙입니다. 그러나 네 번부터는 가로 안에 숫자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n번 미분할 때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때 프라임 기호 대신에 가로 안에 숫자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가로 안에 숫자 이렇게 쓰는 것도 뭐 똑같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써도 좋고 이렇게 써도 좋은데 딱 세 번까지만 프라임 기호를 써서 그냥 간단하게 아무래도 이거보다 이게 더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이 기호와 이 기호는 같이 혼용해서 쓰고요. 네 번 이후부터는 이렇게 괄호 안에 숫자만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라이프니츠 기호 표기로부터 이렇게 n계도 함수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예제 7번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2계도 함수를 구했었거든요. 아까 했던 예문 있잖아요. 이제 이것을 3번 그리고 4번을 연달아 미분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3번 미분하는 것은 이 함수의 f'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었고 f2'x는 방금 전에 계산했던 6x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미분하시오 라는 얘기잖아요. 3번. 3번과 4번을 미분하는 얘기인데요. 3번 미분한 것을 정의에 맞춰서 계산한다면은 f2'x의 다시 도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처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그리고
x 더하기 h 마이너스 f2 프라임 x가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정의에 맞춰서 또 하나하나 해볼까요? 자, 2 프라임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x는 6x, x 대신에 x 플러스 h가 들어갔으니까 6x 플러스 h가 되고 이제 여기도 6x의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6x 지워지고 6h가 됐죠. h가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닙니다. 0이 아니까 약분돼서 6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 미분하니까 이와 같이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4번 미분하는 것을 계산하는데요. 4번 미분한 것은 마찬가지로 3번 미분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3개 도함수 그리고 x 더하기 h 마이너스 3개 도함수 x가 되는데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이제 3개 도함수 요 계산하면 어떤 x가 들어가더라도 6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x 더하기 h를 대입해도 6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도 6이 나오니까 분모는 0이 아닌데 분자 0으로 가요. 이때 많은 학생들이 이거 무한소분의 무한소 부정형 아닙니까? 라고 판단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h를 극한 취하기 전에 이미 분자 0이에요. h분의 0은 0이죠. 0이다 아무리 극한 취해봤자 0이니까 4개 도함수는 0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0을 계속 미분해봤자 0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0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도함수라는 용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을 통해서 하나하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교재 제3장에서 미분법 공식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는 어떻게 미분할 것인가, 분수함수는 어떻게 미분할 것인가, 로그는 어떻게 미분하고 뭐 삼각함수는 어떻게 미분할 것인가 등등 각 절마다 다양한 함수의 미분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우리 교재 2장을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교재 제3장 미분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